이번 시간에 한번 다뤄볼 내용은 교통사고로 소송 시 소송 비용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를 피한 피해자분들이 가끔 소송을 하고 나서 판결을 받게 되면 소송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소송 비용을 교통사고인 경우에 다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소송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종결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하나는 소송 전에 판결을 앞두고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이라고 해서 판기된 내용에 대해서 비용과 이자를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재판부에서 이렇게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합의에 대한 공고 내용을 결정해서 통보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쉽게 되면 판결과 똑같다고 이야기해 보시면 됩니다. 판결문을 작성하지 않은 것뿐이지 판결 전에 화해권고로 결정이 되면 이것이 판결하고 똑같은 동일한 내용이라고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하고 판결하고 차이가 어떤 것이 차이가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판결 전에 화해권고 내게 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에 대한 부분, 이자 부분을 다 감안해서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화해권고 결정한 뒤에 수령하고 나서 2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이것이 판결의 효력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됩니다. 그런데 화해권고 결정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2주 이내에 이의 신청하는 경우, 원고든 피고든 또는 양쪽에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이제 판결 선고를 하게 되는데, 화해권고와 판결에 있어서 소송 비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해권고로 만약 결정이 되면은 피해자가 소송을 진행해서 든 인지대가 있습니다. 인지대 비용의 50%를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자, 인지대 금액의 50%를 소송 비용의 50%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화해권고 아닌 판결로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는 소송 비용에 대해서 법원에서 소송 비용을 확정해서 판결 선고문에 기재를 합니다. 판결을 받아보면은 소송 비용에 대해서 원고 부담, 피고 부담에 대해서 각자 부담을 한다든지, 또는 원고 피고에 대해서 원고는 30%, 피고는 70% 부담한다, 이런 내용에 대한 판결문이 기재를 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왜 이렇게 기재되냐는 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송을 하게 되면 피해자 원고 측에서 속가를 제기하게 됩니다. 소송가액. 보통 처음에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우에는 일부 청구를 해서 전체 손해배상이 확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일부 청구를 하고, 추후에 신체 감정을 하게 된 경우에 신청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확정 청구를 해서 최종적으로 전체 피해 정도에 대한 청구 금액을 확정한, 이것이 촉가입니다. 확정 청구의 속가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 했을 때 실질적으로 판결이 나게 된 것이 5천만 원이 판결이 났다. 그럼 내가 청구한 금액이 1억인데 5천만 원 판결이 났다면 결과적으로 50%만큼에 대한 승소된 것이죠. 또는 1억을 청구했는데 7천만 원이 판결이 났다. 그러면 30%만큼에 대한 것이 이제 감액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처럼 청구 금액에 대해서 판결 금액에 대한 비율, 이 비율에 대한 부분을 원고 피고에 대한 비용 부담입니다. 자, 또 다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 금액이 1억인데 최종적으로 판결 금액이 7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1억 청구했는 데 대해서 30%만큼은 판결에서 감해졌기 때문에 30%에 대한 부분은 원고 측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70%를 피고 측에서 부담하도록 됩니다. 이때 이 소송 비용에 대한 부분은 인지대 또는 소송을 진행하던 신체 감정 비용, 기타 재반 비용들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 보수, 이런 모든 비용 부분을 총합해서 원고 부담, 피고 부담에 대한 최종적으로 정산해서 법원에서 결정된 그 비용을 정산해서 법원에 결정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원고 피고 간에 산정해서 이제 받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소송 비용에 있어서 인지대 신체 감정 비용은 실제 발생된 비용이지만은 변호사 보수는 소송 비용 산입기충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무슨냐 하면은 실제로 내가 변호사하고 비용 체결한 계약 때 체결한 금액을 판결 금액에 대해서 10%를 예를 들어서 지급하겠다고 약정을 했을 때 실제로 소송 비용에 대한 산입 규칙상으로는 금액에 따라서 산정 금액에 따라서 계산이 되는데,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또는 5억이다 10억이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금액이 확정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청구 금액이 예를 들어서 5억이 이상이다 하면은 청구 금액에 대한 소송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냐면은, 일단 청구 금액에 대해서 1,040만 원을 기본적 금액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5억 사이를 하면은 청구 금액에 대해서 일단 1,040만 원을 소송 비용 기본적으로 하고, 나머지 2억 초과 부분, 예를 들어 가지고 3억이다 하면은 1억에 대해서 1%,
100만 원. 그러니까 1,040만 플러스 100만 원, 그러니까 1,140만 원이 결과적으로 소송 비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했을 때, 속가비 10억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산정되냐면 10억이 되면은 일단 기본적 금액은 1,340만 원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나머지 5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0.5%를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억 같으면 5억 초과하니까 5억이 되겠죠. 5억에 대해서 정점으로 250만 원이죠. 그럼 1,340만에서 250만 플러스하면 1,590만 됩니까? 1,590만 원이 결국 변호사 비용에 대한 법원에서 진정한 산입규칙의 변호사 비용이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피의자하고 변호사 간에 계약된 금액이 10%다. 그러면 예를 들어 5억이 판결났다. 그럼 10%가 5천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5천만 원을 비용을 가지고 계산하는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보수 산입규칙에서 일정 금액에 대한 산정 금액을 실제적으로 피의자하고 변호사하고 계약된 그 계약 체결된 변호사 보수로 받는 게 아니고 산정 기축에 대한 그 보수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축에서 산정 금액하고 그다음 인지대 송달료 그다음 신체 감정 비용 전체 토탈해서 원고 부담 피고 부담에 대한 비율대로 산정해서 서로 가감해서 최종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좀 내용이 좀 복잡하시죠. 아무튼 소송 비용에 대한 부분은 판결까지 가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판결 금액에 대해 소송 비용을 가감선에서 받을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무조건 소송안이 유리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소송에서 판결로 가는 경우는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까지 경험칙에서 보면은 정규 판결 가서 1심 판결로 끝나는 경우는 전체 소송의 사건 중에서 약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 변호사 소송 비용을 받기 위해서 판결이 유리한데 왜 그러느냐? 보편적으로 법원에서 판결 전에 소송 비용을 감안해서 이자까지 감안해서 화해금 결정하는데, 판결로 가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에서 재판부에서 일이 많다 보니 사실은 판결문 작성이 상당히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끔 판결 화해금 결정이 아니라 판결 감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속가 금액에 대해서 판결 대비한 그 금액이 5대5나 6대4, 7대3에 대해서 구분해서 산정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소송 비용은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판결까지 가는 경우는 피해자 가실이 아예 없는 사건, 서로 다툼이 없는 사건이라든지 또는 반드시 항소를 대비해서 1심 판결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항소를 가야 될 사건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차피 2심 판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1심 판결을 받고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을 정산해야 되는 경우 이외에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거의 화해금으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교통사고에 대한 소송 비용이 어떤 식으로 산정이 되고 화해금과 판결 시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